지금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한다면 본인이 만약에 억울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피눈물 흘리는 심정을 인제 알면 어떡합니까? 우리는 계속 흘려왔는데 어떻게 자기 피눈물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.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 심적 부담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데 그 피눈물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아이고, 그리고 이 정말 마음 같아서는 내 정말 올림머리 내림머리로 해드리고 싶은데 내 그런 미용 기술이 없어서 못 해드리겠고, 그리고 꼭 종편에는 또 이런 것만 편집해서 나간다. 김재동 박근혜 올림머리 내림머리 해드리고 싶어 이런 것만 나간다. 또 논란 뭐 그러면 또 막 욕하고, 그런데 집에 가서 그거 보고 또 이렇게 하고. 제발 좀 말의 앞뒤 맥락을 자르지 말자 이 말입니다. 저만 하면 내려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까지 예수님 오셔야 되는 날에 왜 자꾸 자기가 오냐 이 말입니다. 예수님 좀 오자고 제발. 그리고 왜 자꾸 다만은 발표해가지고 무슨 연쇄 방화범도 아니고 좀 봐주려고 마음이 생길 쯤 되면 나와가지고 또 불을 지르고, 아이고 그래 그냥 내려만 가면 좀 어떻게 해서 아이고 죄값 치르고 나오면 용서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인간이니까 좀 들라 그러다가도 또 나와서 담화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계속 불을 지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이럴 때마다 순수는 우리가 순수하지 지금. 그렇지 않습니까? 이렇게 화를 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우리가 아이고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금 기쁘다 탄핵 오셨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좀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아이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두 사람 때문에 세 사람 때문에 가만있어. 우병우 아저씨까지 포함하면 4사람 때문에, 김기춘까지 포함하면 5사람 때문에, 친박까지 포함하면 100명 때문에, 비박까지 포함하면 200명 때문에, 아이고 숫자도 더럽게도 많다. 아이고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? 안 그렇습니까? 아이고 진짜 고생 많습니다. 옆 사람한테 박수 한번 치세요. 이럴 때 옆 사람 박수 한번 치세요. 그래도 진짜 아까 우리 시인님 말씀처럼 이게 촛불 아니었으면 이 나라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겠습니까? 진짜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. 여러분들 덕분이에요. 안 그렇습니까? 여러분 검찰이 끝까지 조사 안 하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촛불 들어가지고 촛농을 계속 떨어뜨리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뜨거워가지고 뜨거 하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청와대 앞이야. 그래서 공범이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?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우병우 수석 말 듣다가 조사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. 원래는 그죠? 우병우 수석 말을 들으려고 그랬는지 안 들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이건 그랬다는 얘기가 들렸으니까 또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당할까봐 겁은 또 더럽게 많죠. 네, 그래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? 그 다음에 여러분 국회에서도 탄핵한다 만다 여당 야당 갈라져가지고 계속 그랬죠. 그리고 뭐 탄핵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여당 야당 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촛불 딱 들어가지고 계속 기시니까 뜨거 하다가 결국 그렇게 해서 탄핵 가결한 거 아닙니까? 여러분들이 다 길을 낸 거예요. 그러니까 박수는 여당 대선 후보한테도 치지 말고 야당 대선 후보한테도 치지 말고 박수는 누가 받아야 되느냐?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. 그냥 열 사람한테 치세요. 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난 돈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. 지금 자꾸 돈 받고 다닌다고 누가 얘기하기만 하세요. 돈 많아요. 저 걱정하지 마세요. 여기서는 많습니다. 그럼 또 뭐 요거만 또 나갑니다. 이제 김재동 돈 많아 뭐 이런 거만 나가는데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합시다. 여러분 우리 촛불이 지금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 것이죠. 여러분들이 길을 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든 촛불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저는 진짜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여러분들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?
아이, 그게 정상 아닙니까? 아직도 친박, 비박, 무슨 친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진짜 국민들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리고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 뜻을 좀 우리 뜻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떤 정부가 만들어지더라도 최소한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, 그리고 통일시대를 좀 열어가는 그런 정부가 구성이 돼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는 전쟁의 위험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거 좀 얘기해 줘야죠. 그런 거 좀 얘기해 주고, 그리고 좀 그렇게 합시다. 우리 뜻을 모아가지고 다음 정부에서는 최소한 열차만 복원시켜서 남북 주민은 한꺼번에 지금 당장 왕래하지 못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만이라도 여러분 남북 횡단 열차 탈 수 있도록 해줍시다. 여권 제시하면. 예? 그렇게 해서 중국 관광객, 유럽 관광객이 기차를 타고 우리나라 부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북한 거쳐서. 그렇게 하면 외국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다니면 이 나라의 전쟁의 위험이 많아지겠습니까? 적어지겠습니까? 적어지죠. 그런 게 안 봅니다. 그런 게 안 봅니다. 그 성주 김천 시민 괴롭혀가면서 사드 배치하는 것이 안보가 아니고 이 땅의 전쟁을 영속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면 미국 먼저 가겠다, 북한 먼저 가겠다 이런 얘기해서 됩니까? 대통령 당선되면 국민한테 제일 먼저 와야지.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. 그 다음에 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미국 먼저 갈 건지 북한 먼저 갈 건지를 고민해야 됩니까? 그런 철도 개통식 딱 할 때 판문점에 딱 가서 철도 개통 딱 할 때 미국 정상도 부르고 북한 정상도 불러가지고 자 둘이 앉아봐라,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 좀 하자. 중국 정상도 불러놓고 자 판문점에서 사자회담 개최할 테니까 다 와라. 이 정도 배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거 못할 이유 있습니까? 그렇게 하면 되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, 저기 우리 중학교 2학년 요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진짜로 전쟁이 없는 세상을 좀 물려주고, 그렇게 해서 한 20년 후에 여러분 진짜로 남북이 통일 딱 되면,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딱 회복해서 통일, 대한민국 위주로 통일이 딱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? 우리 아이들요 그때 사는 세상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. 완전히 이 섬나라처럼 갇혀서 사는 게 아니고 중국하고도 다 경쟁하고 기차 타고 애들이 가출을 해도 스케일이 달라져요. 여러분 금강산으로 가출한다니까 애들이 얼마나 멋있겠어요. 그리고 이 안에서 사는 것이, 이 안에서 아둥바둥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, 왜냐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해낸 통일 세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? 산업화 시대, 민주화 시대 이후에 통일 세대가 탄생되어서 아마 우리 아이들 세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세대가 될 거란 말입니다. 그거 산업화 세대, 민주화 세대가 싸우지 말고 우리 아이들 통일 세대 한번 밀어줍시다. 그런 게 어른 아닙니까? 그렇게 좀 해줍시다. 그거 못해줄 이유 없지 않습니까? 그렇게 딱 하고, 우리도 여기 지금 40 넘은 제 또래들은 통일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. 얼마나 좋을까. 맨날 금강산 가든에서 환갑잔치 하지 말고 금강산 가서 환갑잔치 한번 합시다. 그리고 지금 태어난 여기 엄마들이 안고 있는 요 애들이 수학여행 갈 때는 통일 딱 시키거나 열차 개통 딱 시키고 자동차 개통 딱 시켜가지고 애들 전부 다 대구에서, 대전에서, 부산에서, 광주에서 KTX 딱, 서울에서 KTX 딱 잡아타고 애들 수학여행 가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? 그런 게 경제지 뭐. 그런 게 경제 아니에요? 개성공단 만들어가지고 지금 개성공단 기업들 다 망하게 해놓고 개성공단 기업 다시 만들면, 여러분 개성공단이 그냥 공단이 아니잖아요. 북한군 탱크 기지를 후방으로 물렸단 말이에요. 그런 게 안보 아닙니까? 그런 게 안보잖아요. 그 진짜 안보를 한번 얘기해 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예요. 그 다음에 애들 최저임금, 우리 일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10,000원 정도는 관철시킵시다. 우리가 촛불이. 아이, 그거 10,000원 정도 돼야 사람이 좀 살 거 아닙니까? 우리 동네에 아르바이트 하는 애기, 저 이름을 내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다. 가희라는 애가 있어가지고, 야, 최저임금 10,000원 되면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행복할 것 같대요.
행복할 것 같아요. 그거 못해줄 이유 없지 않습니까? 그 5,580원에서 6,030원으로 올릴 때도 너무 힘들었고, 지금 이제 6,470원이죠. 6,470원으로 올릴 때도 엄청 힘들지 않았습니까? 왜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? 재벌들은 돈 내는 것도 쉽고 돈 받는 것도 쉽고 세금 덜 내는 것도 쉬운데,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일하는 최저임금 10,000원 올리는 게 왜 이렇게 목소리를 못 낼까요? 지들끼리만 해 그렇습니다. 어떻게 대기업에 700조씩 쌓아두고 대기업 어려울 때, 기업들 어려울 때 지원하는 것은, 그것은 경기 부양이라고 하고, 국민들이 어렵고 우리 사는 게 어려울 때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에게 쓰는 건 비용이냐고 하냐 이 말입니다.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우리가 낸 세금 우리한테 써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잖아요. 그러면 최저임금 10,000원 당장 하는 거 지금 자영업자분들 힘드실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최순실 일가 10조 저거 뺏어오고, 대기업들 세금 좀 높이고, 고소득자들 세금 38%에서 50% 정도로 조정하고, 국민의 1% 정도만 세금을 더 내서 우리가 말고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구조, 그게 조세 아닙니까? 재정은 뭡니까? 국가의 재정은 우리가 낸 돈을 누구에게 쓸 것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많이 번 사람에게 많이 걷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자기들 능력이 좋아서 많이 벌었습니까? 아니잖아요. 국가 시스템이 받쳐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죠. 그러면 기금 같은 거 마련해서 동네 구청,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서 기금 딱 준비해가지고 세금 더 안 내도 된다니까요. 그들에게 세금 더 걷으면 돼요. 있는 기금들 해가지고,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6,470원 받는 우리들이 가면, 일한 그 영수증 들고 가면 나머지 3,000원 정도의 차액 국가에서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? 그럼 자영업자 부담도 없고 최저임금은 10,000원 선에서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일 좀 하면 되잖아요. 그래야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, 우리 애들한테 최저임금 10,000원 받고 돈이 있으면 그거 애들이 가서 별장을 사겠습니까? 이 인간들처럼 무슨 도덕적 회의를 하겠습니까? 출근 안 하고 올림머리를 하겠습니까? 그리고 얘들처럼 몇백억씩 빼돌려 가지고 전부 다 독일에 몇 조 갖다 놓고 무슨 영국에 몇 조씩 갖다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? 아닙니다. 그 돈이 그들에게 아니고 우리 주머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애들 데리고 나서 밥 사 먹고, 애들 전부 다 저 편의점 가서 800원짜리 전주비빔밥, 삼각김밥 사 먹고, 새우탕이면 사 먹고, 그리고 월급날 나오면 아이고 돈 좀 있으니까 136만 원이 아니고 최저임금 10,000원 보장되면 주당 40시간 합의하면 52시간이니까 1년에 한 달에 200시간 정도 일하면 월급 2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삼겹살도 사 먹고 소주도 사 먹고 좀 할 거 아니에요. 저축도 하고 좀 할 거 아닙니까? 그런 걸 지역 경제라고 합니다. 돈이 우리에게 도는 걸 지역 경제라고 하고, 대기업에 700조씩 쌓여있거나 그들에게만 돈이 있는 걸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, 그들에게 돈이 쌓이면 흘러내릴 거라는 게 낙수 효과 아닙니까? 근데 낙수 효과가 그게 말이 됩니까?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. 상선 약수라 그랬으니까 부족하면 채우고 가고 앞뒤를 다투지 않으니까 물은 좋은 거니까. 근데 돈은 움켜쥐고 위에서 밑으로 뿌리면 미친놈이라 그래요. 안 뿌린다니까요, 절대로. 그래서 강제로 내려오게 해야 돼요. 그걸 국가의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. 우리도 아는데 왜 모르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. 그 의지가 없는 건지, 왜 그러니까 잘못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그냥 많이만 배웠어요. 그리고 애들 절대로 명문대 보내지 마세요. 우리나라 망친 비율이, 명문대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. 우리나라 지금 망친 사람들을 보세요. 명문대 비율이 제일 높아요. 이러면 또 명문대에서 명예훼손 소송 당할라 또.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,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라를 망쳤어요.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. 그죠? 여러분 아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퇴하셨다는 우리 아버님 연설 들으셨죠? 어떤 정치인 연설보다 낫죠? 그러니까 우리만 보고 그렇게 좀 가자. 그거 왜 안 하는지
아이고 이해가 안 됩니다. 그 저보고 자꾸 그러면 넌 왜 자꾸 코미디언이 정치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. 그러면 제발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고 정치인들한테 가서 코미디를 좀 그만하라 그래라. 이거 방법이 없다. 이거 더 이상 웃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이게 더 이상 웃길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맞춰야 되겠다. 더 이상 웃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뭐 어떻게 웃깁니까 이거를. 보온병 들고 보탄이라 그러지. 희한한 일입니다. 옛날부터 이거 계속 모르겠다는데 뭐 우병우 수석 봤죠? 모르겠다는데 뭐 기억이 안 난다는데 뭐 그래가지고 사법고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. 헌법 조문이나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진짜로. 그래가지고 아이고 인생들아 아이고 그죠? 그러니까 하여튼 맞춰야 되고 최저임금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의 대한민국의 주도권 회복 이 정도는 촛불이 꼭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래야 우리가 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.